이 검사 유예기간을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또 특별하게 또 벌금 나오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외판 어디 교체된 부분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 원동기라든지 변속기에 불량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 손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이드 리피터가 깨지는 부분도 많고요. 육안으로 꼭 확인하셔서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게 손상된 부위 정말 많습니다. 깨지는 부위, 뭐 찌그러지는 부위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휀다 부분 도색이 들어갔어요. 휀다 부분은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 29주차, 그러니까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하신 거죠. 파슨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도 60% 이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가 돼 있습니다. 당장 손볼 거 없을 것 같고요.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안쪽과 바깥쪽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실 거고요. 어떤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시트 자체가 어디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재 상태들에서 어디 손상된 부위라든지 또 문제되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이 MDPS 불량률 그리고 오므이야 유격이라든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꼭 2, 3회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변속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슬립 현상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된 차량은 아닌지, 항상 중고차 사러 오셨을 때에 이 에어컨도 겨울철이라고 확인 안 하지 마시고, 썬루프에 장착되어 있는 이 모터라든지 릴레이선 같은 경우가 손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뒤에 대로등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등도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한국 정지 상태, 어디 터진 부위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 앞에 쇼바 같은 경우도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 이 차량은 뭐 장시간으로 좀 세워져 있던 차량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엔진 오일 필터만 보셔도 이 차가 엔진 오일이 언제 교체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됩니다. 기름띠가 심하게 튀는 차량들 아마 누유가 있을 겁니다. 이 차량 이 정도면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1%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0.5거든요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고장 코드가 지금 하나도 뜬 게 없습니다. 뭐 엔진 컨트롤 모듈, 뭐 변속기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은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차량 상태는 관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게 저의 소견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수원 쪽으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차량을 보러 제가 차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요. 날씨가 오늘도 또 엄청나게 추워져서 다행히 실내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K5 디젤 차량을 볼 거고요.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이거든요. K5 이 디젤 같은 경우도 차량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1200만원대 차량을 원하셔가지고 이 차량이 1200 초반 정도 되거든요. 일단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구매 대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볼 때는 첫 번째가 관리 상태입니다. 그 두 번째가 키로수, 그 세 번째가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옵션이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11년 동안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터득한 것 같아요. 키로수가 무조건 좋아도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고차를 볼 때는 항상 이 자동차 등록증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증 확인과 그리고 차량 번호 확인, 그리고 차대 번호 확인. 그러니까 차대 번호도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시려면은 등록증 상의 차대 번호와 그리고 문짝을 열어주실 때에 이 차대 번호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 이게 대부분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였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 앞으로 명의된 차량들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유예합니다. 또 고객님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순간부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유예 기간을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또 특별하게 또 벌금 나오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20일까지는 검사 이후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이 차량 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딜러분들이 차를 잡아올 때 자기 돈으로 차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량을 구입하시면 돈이 납입되시면은 자동으로 또 해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는 여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가 참 중요하겠죠. 이 차량이 어떤 렌트 이력이 있지 않은지, 영업용 이력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동일하게도 이 주행거리와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행거리 그리고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랑 비교하셔갖고 꼭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외판 어디 교체된 부분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에서 원동기라든지 변속기에 불량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부에 누유라든지 어떤 특이점이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중고차 이제 확인해야겠죠. 구매대행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항상 볼 때 첫 번째가 제가 관리 상태를 했어요. 관리 상태라면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은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소모품 상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외관 상태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외관 상태를 볼 때도 항상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어디 손상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대부분 이제 접촉 사고가 났거나 이제 상처가 난 헤드램프들, 이게 빗물이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게 성에가 낀다 그러죠. 그러면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모서리 부분 쪽에 어디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꼭 상처난 부위 있지 않은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 손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이드 리피터 깨지는 부분도 많고요. 육안을 꼭 확인하셔서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또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또 하단 쪽에 앉으셔가지고 이 사이드 스텝, 이게 손상된 부위 정말 많습니다. 깨지는 부위, 뭐 찌그러지는 부위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앞유리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돌이 튀어갖고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중고차 구입하셔야겠죠. 네, 손상된 부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손상이 됐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문을 여시다가 이거 아마 제가 봤던 기둥 같은 거에 좀 찍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휠 상태, 휠도 이렇게 까진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샀느냐 안 샀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뒤에 대류등도 똑같이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유리도 어디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면은 또 뒤에 이 썬팅 자체가 또 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썬팅지 교체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뒷열선이 있어요. 뒷열선까지도 같이 벗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대로등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보는 방법은 똑같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육안으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사이드 미러 손상된 부위 여기 보면 살짝 기스가 났죠? 근데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휠 상태, 그 타이어 뭐 파슨한 부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주시고,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손상된 부위도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제가 도막지 전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막지 전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상태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건데요.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이 도막에 대해서, 도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요. 하지만 저희는 고지해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 도색 상태에 따라서 이 차량의 관리가 좌우지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색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고지를 해 드립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휀다 부분 도색이 들어갔어요. 휀다 부분은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필러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운전석 문짝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뒷문짝, 네, 뒷문짝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부분입니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금씩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반대편으로, 반대편 뒤 휀다 부분, 네, 반대편 뒤 휀다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문짝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운전석 부분, 조속 부분이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에 휀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도색이 연달아서 도색이 들어갈 건데, 이게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휀다 부분과 뭐 뒷문짝 부분, 뭐 이런 거는 뭐 주차하시다가 긁어 먹으셔갖고 도색을 했다고 또 보시면 좋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앞에 휀다는 도색이 들어갔다. 근데 후드 부분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큰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 도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타이어 상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식입니다. 2015년에 16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15년 등록에 16년 형식이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볼게요. 타이어도 정확히 주기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2019년 29주차. 그러니까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하신 거죠. 이 차량은 타이어 한번 교체가 됐고, 파슨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 60% 이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라이닝 상태,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하셨네요. 예,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가 돼 있습니다. 당장 손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똑같이 2019년에 타이어 교체한 차량이네요. 타이어 교체했고요. 그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예, 뒤에도 브레이크 패드가 남아 있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타이어 상태도 이것도 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고, 당장 손볼 곳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반대편도 동일한 타이어입니다. 네, 2019년 31주차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도,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은 뭐 반 이상은 남아 있어요. 후레쉬가 너무 후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반 이상은 남아 있고, 앞에도 동일합니다. 네 짝 다 동일한 타이어 껴져 있고요. 다행히 타이어 교체할 부분은 없네요. 네,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는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이력 조회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따가 제가 그건 확인해 드리고요. 이 차량은 젊으신 분이 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짝을 열었을 때 이렇게 LED 같은 걸 또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LED 같은 걸 또 해놓으셨기 때문에 젊은 분이 타셨다라는 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관리를 좀 잘 하긴 하거든요. 자기 차에 대한 애착이 크죠. 그리고 문짝을 열었을 때에 어떤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시트 자체가 어디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살짝 흡연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흡연한 차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타보니까는 뭐 담배 냄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담배 냄새라고도 저는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차 보실 때 이런 마감재 상태들입니다. 마감재 상태들에서 어디 손상된 부위라든지 또 문제되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은 분명히 관리를 이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거든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량이랑 틀리게 뭐 연료 필터라든지 아니면 흡배기 클리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잘 타실 수가 있고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지금 뭐 카본 슬러지 같은 경우도 7만 킬로가 되면은 연료 필터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되시고요. 엔진의 부조 현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RPM을 통해서 RPM에 어떤 떨림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뭐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엔진 지금 소음 상태도 이상 없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두 손으로 이 핸들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엔진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의 그 진동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엔진 상태 이 정도면은 저는 양호합니다.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아차들, 현대 차량들이 이 MDPS, 불량률, 그리고 오므이야 유격이라든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꼭 2, 3회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살피시면서 꼭 이거 명심하셔야 되세요. 현대 기아차들, 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럼 모터에서 이게 뭔가 이질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2, 3회 이렇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잘 펴지고 접히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드 미러 릴레이 손상도 많아요. 금액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아세이라 그러잖아요.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2, 3회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 열고 닫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로수를 꼭 확인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나온 키로수, 계기판에 나온 키로수와 이 성능 기록부에 나온 키로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7181km, 그죠? 그럼 성능에서는 7174km. 그럼 오차 범위가 100 이상이 안 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이걸 중요한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잘 보십시오. 왜냐면 이 성능 기록부의 키로수와 계기판 키로수가 중요한 이유는 중고차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0일에서 2000km 내에서는 무조건 보증이 되거든요. 근데 보증되는 범위가 30일, 정확히 한 달입니다. 그리고 2000km 그 안에 있는 차량들, 2000km 넘은 차량 말고요, 2000km 이내 차량들만 보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기판의 키로수와 이 성능 기록부의 키로수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에 계기판 키로수, 성능 기록부 키로수가 오차범위 100k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재성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중고차 구입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미션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미션 상태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죠? 한번 이렇게 변속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슬립 현상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된 차량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보니까는 카메라 렌즈 자체도 그렇게 선명하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근데 차량 상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휀다 교환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까지 뭐 차량 상태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에어컨 상태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는 에어컨의 상태를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상태 분명히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날씨 더워질 때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 가스가 새거나 아니면 에어컨 콤프가 불량일 경우입니다. 에어컨 콤프가 불량일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죠. 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고차 사러 오셨을 때에 이 에어컨도 겨울철이라고 확인 안 하지 마시고 꼭 에어컨 상태, 냉매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살피신 다음에 꼭 구입하시면 큰돈 들어가지 않겠죠?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유무 상태들, 핸들 열선이라든지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를 한번 나가 볼게요. 핸들 좌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틀으셔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 있죠? 제가 무엇을 확인할까요? 바로 등속 조인트예요. 등속 조인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안쪽과 바깥쪽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죠? 하부에 부식도 볼 수가 있어요. 하부에 부식이라든지 이 등속 조인트 상태, 어디 터진 부위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브레이크 호스, 앞에 쇼바 같은 경우도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차가 보니까 살짝 담배 냄새가 나긴 하네요. 살짝 담배 냄새가 나긴 합니다. 살짝 담배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동일하게 타이어 편마모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보는 거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시고 어디 터진 거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차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드 부분을 열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드 부분을 열어서 이 차량 상태를 조금 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유 차량이 블로바이 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오일 게이지를 열어서 이 게이지 안에 이 블로바이 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블로바이 가스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해요. 엔진 오일이 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정상치, 저는 정상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동을 꺼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시동을 꺼서 이렇게 시동을 꺼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후드본에서 볼 부분들, 이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건데요. 참 정말 만들어진 것들 보면 참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수리하기 편하게, 보기도 편합니다. 이 차량은 뭐 장시간으로 좀 세워져 있던 차량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뭐 하우스라든지 하우스 이 마운트 같은 경우들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지금 보니까 휀다 교환 하나,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휀다 교환이, 단순 교환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게 풀린 자국이 보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냉각수도 확인할 겁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이거 화상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엔진 상태라든지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벽 자체가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상한 것처럼 삭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좀 외부 주차장이 좀 오래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최근에도 제가 이런 차량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크게 뭐 문제되는 점은 아니어서 제가 한번 이 케이스, 하드 케이스를 열어서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드 케이스를 열어야지만이 살짝 지금 뭐 누유되는 부분은 없지만은 지금 인젝터 부분이잖아요, 그죠? 누유되는 부분을 찾는 거고요. 이런 부식은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블로바의 가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유 차량들은.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도 한번 제가 이거 닦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도 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엔진 오일 상태 보는 거는 그냥 이 오일 필터만 보셔도, 엔진 오일 필터만 보셔도 이 차가 엔진 오일이 언제 교체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교체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정확히 보이시죠? 엔진 오일 교체해야 된다는 게 보이시기 때문에 꼭 엔진 오일은 교체해 주셔야 되십니다. 엔진 오일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냉각수 상태도 제가 확인할 거고요. 제가 냉각수 상태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냉각수의 이 물과 엔진 오일과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기름띠가 심하게 튀는 차량들 아마 누유가 있을 겁니다. 이 차량 이 정도면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유 차량들이 이 카본 솔로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꼭 연료 필터를 꼭 교체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인젝터 클리닉도 하면 좋겠지만은 뭐 흡배기 클리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유 차량들은요. 휘발유 차량보다도 더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냉각수 통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정확히 채워져 있고,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크랙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마다 다 틀리지만은 일반 호수들 같은 경우도 찢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호수들.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휀다 교체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확인을 해야겠죠.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뭐 엔진 오일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 오일도 운전 환경에 따라서, 운전하는 습관 환경에 따라서 5,000km 내지는 10,000km입니다. 저는 5,000km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한 7,000km 정도에 갈면은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한 3, 4만 정도, 길게는 5만까지도 보고 있는데 저는 3, 4만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브레이크 오일 중요한 이유,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제동거리가 마찬가지로 길어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ABS 모듈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오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분 측정 1%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0.5거든요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뭐 하부의 어떤 누유 상태라든지 뭐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는 않고요. 뭐 연식으로 인한 뭐 조금씩 미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구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구 유무 볼 때도 지금 이 보네트 같은 경우 유압식이기 때문에 또 2, 3회 반복하셔갖고 이 유압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그 유무 보는 방법도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근데 여기 이 지금 운전석 쪽 휀다를 보시면 풀린 자국처럼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이시나요? 뭔가 볼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보이죠?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요, 운전석에 열어 보시면 돼요. 운전석을 열어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풀린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린 자국도 정말 깔끔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교체인지는 일단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성능 기록부를 보니까 휀다 쪽에 뭐 교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정말 교체라고 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풀린 자국이라든지 문짝에 교체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차의 어떤 이 전동 시트 이게 모터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바닥 쪽에서도 침투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 저는 이 하단 부위, 이 오무기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조형장치 쪽이죠. 조형장치 이쪽을 보시면 침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뒷문짝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짝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은 좀 좋은 차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도 뒤엔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휴대폰으로도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펀치 자국 있잖아요. 이건 신차 나올 때 기기가 찍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뒤엔다의 교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용접된 자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 뒤엔다 쪽에 교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엔다 부분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스페어 쪽에도 지금 확인을 하시면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짐이 많아서 이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할 거고요. 뒷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이 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네,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시운전도 해보고 좀 더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까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좀 더 확인할 거고요. 그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썬루프 상태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썬루프에 잘 장착되어 있는 이 모터라든지 릴레이선 같은 경우가 손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이 썬루프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뭐 라이트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쪽 상태들 좀 확인해 보면은 뭐 진단기 상태는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외부로 또 나가서 차량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 이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정말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썬루프 쪽에서도 뭐 스크래치, 돌이 튀어서 뭐 스크래치 난 부분도 아예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에 대로등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등도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 부분들도 여기 사이드 리피터가 살짝 기스는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깨진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라이트 부분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상한 부위, 뭐 문제 있는 부위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상도 없어 보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가서도 제가 조금 더 문짝도 뭐 문제되는 부위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요. 안전벨트도 이상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엔진에서 갑자기 좀 뭐 소음이 발생되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열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대부분 이게 소모품 문제거든요. 소모품 문제. QOT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는 아마 소모품 문제일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상이 없네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 그리고 진단기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시운전 한번 해보고 하부 한번 보고 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장 코드가 지금 하나도 뜬 게 없습니다. 뭐 엔진 컨트롤 모듈, 뭐 변속기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 중고 차량들은 뭐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시에는 대부분 소모품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뒷유리 같은 경우도 살짝 울음감이 있긴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보시고 제가 한번 시운전까지 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영상 한번 찍으려면 이 배터리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LED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반대편 조수석 쪽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조수석 쪽에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조수석 쪽에도 있군요. 조수석 쪽에도 해놨네요. 차량 상태는 정말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죠. 진단기 한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진단기 통해서도 네, 어떤 문제도 고장 코드 하나 뜬 적이 없네요. 그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부 상태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하부 상태를 한번 보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유 차량들이 이제 배기구에서 이 카본 슬러지 찌꺼기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차량 한번 카본 슬러지 안 나와요. 보이시죠? 안 나와요. 그죠? 더 깊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진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하부 상태 한번 제가 부식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하시죠? 제 차량 상태는 관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크게 뭐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모품만 관리하고 잘 타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특유의 디젤만의 그 소음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차량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시운전을 하면서 차량 상태를 좀 볼 거거든요. 저희가 차 보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일반 중고차 하신 분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저희는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차량 상태를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들은 토크가 좋아요. 토크가 마력보다는 이 토크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이 휘발유 차량하고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차는 뭐 이상 없이 잘 나가네요. 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좀 빨리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제가 멘트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마지막 멘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볼 때는 제가 보는 것처럼 보시면 뭐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보실 때는 제가 본 대로만 보시면은 정말 좋은 차량을 사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관리 상태에는 실내 상태, 실외 상태, 그리고 소모품 상태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정도만 보셔도, 그러니까 내관이 깨끗한 차량들이 어느 정도는 70% 이상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찾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좋은 영상, 자료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